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현대시입니다. 처음부터 이 배따라기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을 거야. 처음에 현대시로 출발을 했고요.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스톱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신용으로도 그렇고 시조를 좀 빨리 좀 배우게 하고 싶어서 중간에 이제 고전시를 먼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리고 이제 다시 현대시 복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들어온 신입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를 못 들었겠지요. 못 들은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특징은 한 번만 설명을 하고, 하지만 들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전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페이지로는 24페이지를 펴시면 17번에 서정주의 귀촉도가 나와요. 자, 요 현대시부터 출발하면 돼. 그 전에 현대시를 할 때 요 전편까지 마무리를 했거든. 자, 그래서 저 출발을 할 건데 혹시나 못 들은 신입생들을 위해서 제가 현대시의 기본적인 큰 원칙 얘기하고 출발할게. 아주 간략하게 할게. 들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고전시는 여러분들 해석이 중요해서 심지어는 알고 있지? 내가 막 필기로 해석까지 써줬던 거. 오죽하면 써줬겠니? 오죽하면 너희를 뭐 참 밑에 중학교 1학년이야 라고 생각해 써준 거 아니에요. 고전시는 이 정도로 해석이 중요한 거야를 말해주고 싶고, 또 처음이잖아. 어쨌든 고전시가 처음이고 이제 3년 내내 그것을 가져가야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직접 해석을 써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받아 적으면서, 그것도 2번 적었잖아. 그걸 외우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런데 학습법은 달라요. 영역별로. 현대시는 외우는 게 아니다. 물론 표현상 특징이라든가 개념 정도는 외워야 하지만 심하다 막 외워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막 외우면서 학습을 한다기보다는 현대시는 분석, 그 내가 말하는 분석은 크게 동그라미 세모를 해야 한다. 즉 시를 넓게 봐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중에, 사실 지금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낯선 시를 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마구 교과서에 없는 낯선 시를 내고 있는데, 이 현상은 2학년 가면 더 심해지고 3학년 가면 더 심해져서 수능에 가서는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낯선 현대시를 분석을 하라고 시험지에 나올 거야. 그 능력을 키워야지. 그렇죠? 물론 제가 하는 이 시들 필수시라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필기하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저는 넓은 학습법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주겠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지?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신. 나 저거 들은 소리야. 나 처음부터 현대시에서 나 이제 거의 뭐 현대시 마스터했는데, 인 학생들, 기존에 처음부터 있어 왔던 학생들도요. 자, 이제 집중합니다. 저 들어가요. 항상 제가 빨간색으로 긍정 부정 먼저 하는 거 알고 있지? 시 전체 긍정 부정을 할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정리를 들어갈 겁니다. 자, 긍정 부정 이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고3 때 가서도 이걸 모르면 낯선 시 분석을 못 해요. 자, 들으셔야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임에 밟으신 길은요,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요. 서역이 어디야를 만약에 모른다면 넘어가셔야 돼요. 우선은 긍정 부정 이따 하자. 그리고 흰옷깃을 여며 가옵신 임에 다시는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이미 내용 나왔죠. 다시는 오지 못할 거예요, 우리 님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눈물은 이제는 오지 못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서글픔, 슬픔, 그게 누구의 눈물이건 간에. 물론 여기서는 님이 슬프게 서글프게 갔어요. 근데 어찌됐건 전반적으로는 님이 갔죠. 알고 있잖아. 현대시에서는 어쨌든 님은 나에게 있어서의 님은 100% 긍정적 존재예요. 그 존재가 가버리신 것, 이별한 것, 우리가 떨어진 것은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부정. 그래서 신이라도 삼아줄 걸,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나로 새긴 육날 메투리. 메투리가 뭔지 몰라요? 넘어가야죠. 분석할 때는 그런 단어뜻풀이가 현대시에선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알면 중요하죠. 알면 좋은데 이게 나 말 참 조심해야 돼. 아직 너희가 어려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면 또 이제 나중에 어딘가에 가서 혹은 엄마한테 얘기할 거잖아.
안 중요하대. 뜻 같은 거 외우지도 말래. 단어 몰라도 된대. 단어 뜻 알려고 하지 말래. 또 한자어 공부하지 말래. 이럴 거 아니지? 무서워. 제가 이제 고3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고1인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단계잖아. 그러다 보니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오해를 하시지 말란 뜻이에요. 자, 갑니다. 자,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비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이렇게 할 걸. 아우, 이번에 국어 시험에서 1등급 받을 걸.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1등급을 받아야지요. 그러려고 우리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야.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자, 전반적으로 시가 부정을 가고 있고요. 무언가 지쳤어요. 구비구비 은한물 목이 젖은 새. 뭔가 목이 젖었다는 것은 뭔가 물기가 목에서 차올랐다는 뜻일 테고, 어쨌든 뒤에를 보면 아시겠지만 울고 있기 때문에 울어서 차마하니 솟는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하고 온답니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 님아. 이제 알았죠. 님이 아까 갔잖아요. 다시는 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셨잖아요. 그게 뭔지 알았죠. 하늘 끝,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로.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죽어서 이별한 걸 우리는 사별이라고 할 거고, 사별해서 너무 슬퍼요. 인시잖아. 항상 시를 분석할 때는 크게 동그라미 세모를 해라. 긍정, 부정. 그리고 나서는 내용을 압축해서 주제를 풀어 써라. 주제가 막 세련된 용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현대시 처음 시간이니까. 자, 집중. 했던 얘기지만 처음이라. 다음부터 안 할게. 세련되게 이거를 이별에 사별에 정한하시면 돼요. 세련됐지요. 보통 자습설 보면, 저 여기다가 잠깐 주제 먼저 쓰고 갈게요. 자습설을 보면 이별을 했는데 죽음 때문에 이별했으니까 우리가 사별이라고 할 거고요. 그것으로 한이 맺힐 정도로 슬퍼요. 슬픈 감정, 한 맺힌 감정을 우리는 정한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자습설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뭐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아니야 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알고 있지? 국어 공부는 편하게. 이해를 하고 압축하고 내용 정리하고 지문 있는 거 보고 문제 풀고 이러면 국어는 만점이에요. 그래서 학습법이 중요한 거야. 어쨌든 님이 죽어서 슬퍼요. 네, 정답입니다. 상관없다고 했어. 네, 어찌됐던 정한, 저는 이제 자소서대로 한 번은 써드려 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시를 분석. 사실 분석은 이걸로 끝난 거고, 이러고 나면 만약에 이게 이제 수능이고 수능의 문제가 내 문제가 꽝꽝꽝 지문 주고 바뀌었어. 근데 너희가 이렇게 동그라미 세면 이걸 처음 보는 시지만 수능 시간에 주제 이런 내용이네. 이걸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 푸실 수 있습니다. 다시 물론 표현법 질문도 있기 때문에 개념으로 표현법을 계속 익히는 연습은 중요하지. 그걸 내가 수업 시간에 해주잖아, 표현법도.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걸 가지고 동그라미 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 문맥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이게 현대시 학습법이야. 저는 중요한 기촉도라서.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촉도의 뜻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귀촉도가 얼마나 중요한 새냐면 새입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 이제 보이십니까? 네, 요거 조금 혹시라도 안 보일까봐 제가 요거 살짝 이쪽으로 뺄까요? 자, 이제 볼게. 자, 여기다 귀촉도는요. 우선 전설이 있어. 전설 잠깐 얘기를 하면 두우라고 하는 총나라의 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왕의 이름을 보통 너희들 전설이라든가 뭐 이런 걸 공부를 이제 들을 때 막 이름까지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머리 터집니다. 그 많은 걸 언제 다 외울 거야, 그치? 그냥 그런 내용 하셔도 돼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어쨌든 나라를 이제 전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빼앗기고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제 떠돌다 보니 이 나라에 대한 총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한스러움이 혼에 사무쳐서 죽어서 새가 되어서 그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던 한맺힘을 새가 매번 그 나라 앞쪽 어딘가에서 그렇게 지저귀면서 울었답니다. 그래서 귀촉도는 원래 이제 총나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귀촉도를 새 이름으로 지칭을 하고요. 귀촉도 같은 그런 어떤 한을 상징하는 새인데 같은
새인데 이름을 다르게 지칭을 하죠. 그게 접동새. 사실 배운 학생 중에 기억하는 학생 있다면 김소월의 접동새가 있죠. 알고 있지? 이렇게 접동새라든가 같은 새입니다. 소쩍새라든가 혹은 두에서 따서 두견새, 두견이라고도 하고요. 두견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규라든가 아니면 돌아갈 수 없었네라는 뜻의 의미로 불여귀라고 하는 요 새들의 명칭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새들이 이 새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 모든 새들이 다 같은 새야, 같은 새 얘들아. 이 새들이 시나 소설이나 고전에 나오면 우리는 이걸 한 단어로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다 쓸게. 뭐를 생각할 거냐면 무언가의 한맺힘, 한의 정서를 얘기할 때 얘네가 나오는구나. 이거 한번 했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했습니다만 저 한 번 더 보여드렸고요. 왜 기촉도가 제목으로 나오니까. 여기도 뭔가 한맺힘. 자, 보여요? 이런 걸 말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구나. 더군다나 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죽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한맺힘을 귀촉도라는 새를 소재로 사용해서 아주 잘 표현한 시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시구나 라고 하는 거 알고 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해. 자, 출발합니다. 눈물 아롱아롱은 뭔가 눈물이 맺히면 앞에 글썽글썽 맺히면 얘들아 뭔가 흐릿하게 아른아른하게 뭐 사물이 보이잖아. 그렇게 이제 아른아른하는 모양이어서요. 이런 거 음성 상징어. 저 음성 상징어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지? 음성 상징어가 쓰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요. 이미 밟고 가신 길이요. 그게 서역산말인데요. 서역이 일반적으로 알잖아. 서방정토라고 해서 어쨌든 죽어서 가는 인간 상세계라고 볼 수 없는 곳. 그런 곳. 더구나 흰옷깃을 여며 가며 가셨네요. 보통 우리 수의라고 하잖아. 죽었을 때 입는 옷, 흰옷. 이제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아주 곳곳에 있었네. 요 맨 끝이 아니었어도 우리는 살짝 눈치를 챌 수는 있었죠. 그래서 죽었으니까 다시는 오지 못하는 파촉산만리, 귀촉도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촉나라에 가는 그 길,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 라고 하는 표현에서 일부러 파촉산만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귀촉도의 전설부터 다 수업을 해주지만 만약에 파촉산만리는 뭐야 라고 몰랐다 손 치더라도 핵심적으로 단어들을 보면서 이미 죽었다는 소리겠구나 하고 우리는 시험 볼 때는 넘어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죽음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님이 죽었구나.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어들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왜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해줄 걸 이라는 후회 감정이 생기거든요. 화자도 신이라도 삼아줄 걸. 어떤 신이냐면요. 슬픈 사연이 오로리 아로 새겨진, 그러니까 아픔, 슬픔, 내 감정이 다 새겨져 있는 그런 육날 메투리요. 메투리는 미투리라고 하는 집신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저 그냥 집신이라고 쓸게요. 집신인데 그 집신의 종류를 사투리로 쓰는 걸 이제 메투리라고 한 건데 어쨌든 그걸 해줄 걸 가시는 길 편안하게라도 그걸 해주는데 그 집신을 뭘로 짜냐면 은장도 푸른 날로 은장도가 뭔지 알지? 옛날 여성들이 왜 요만한 칼 같은 거 몸에 지니고 있었단 말이야. 그걸로 인양 배워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로 엮어드릴 걸. 부질없죠. 내 머리털 예쁘게 길면 뭐 할 거야. 사랑하는 님이 없는데 부질없죠. 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부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잘해서 엮어드릴 걸. 내가 해드리기라도 할 걸. 너무 아쉽다라는 마음가짐. 원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알로 새긴 육날 메투리를 그런 메투리 신을 삼아줄 걸. 이게 순서상은 맞죠. 삼아줄 걸 무엇을 이렇게 문장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뭐가 쓰였다고 해요? 도치법이 쓰였습니다.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감정이 나왔죠. 이렇게 할 걸 이라는 후회. 아주 한 맺힌 후회를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회한의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한의 정서가 두드러지고 보통 후회하는 감정, 회한의 정서가 두드러지는 다른 작품과 연결해서 질문할 때 문제의 출제에 된 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회한의 정서가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얘도 마찬가지야. 구비구비 하는 모양 음성 상징어고요. 은한물에 원래 은한물은 은하수의 물이라는 뜻이고요. 은하라고도 쓰여요. 은하수 은하가 뭔지 알지 얘들아? 뭐지? 장애가 되는 그러니까 강물 같은 개념. 그러니까 너와 나의 장애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어찌 됐거나 얘가 중요하다기보다 어쨌든 목이 젖도록 피에 젖도록 취하다고 표했지만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한 맺힌 감정을 귀촉도라는 새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얘기한 적 있습니다. 현대시에서 사물이 나와서 울어. 화자가 지금 슬픈데 화자 슬프잖아. 이미 죽었으니까. 슬픈데 사물이 나와서 울 거야. 그러면 100% 그거는 감정이입법으로 보시면 찾기가 매우 편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감정이입된 뭐 사물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피에 취할 정도로 한 맺힌 목이 젖어서 취할 정도로 한 맺힌 슬픔에 한 맺힌 그러한 새의 모습. 그래서 그대 하늘끝 홀로 원래는 얘들아 홀로라고 쓰지 않죠. 홀로죠. 문법을 문법 시험에 엄매 시험에 홀로 이런 거 체크하면 틀리는 거야. 즉 시적으로만 허용해 줄 뿐 문법적으로는 틀려를 우리는 시적 허용이 쓰였다. 홀로 가신 니마 부르고 있으니까 굳이 찾자면 도너법까지요. 표현법은 하자면 끝이 없어요. 뭐 이 시 한 편 놓고도 막 찾자면 끝이 없이 찾을 수 있지만 눈에 띄는 건 제가 계속 찾아드리고 있고요. 내가 찾을 때마다 얘들은 뭘 하면 되냐면 필기하면서 이게 도너법이지? 이거 시적 허용이구나. 맞아. 그렇게 배웠지? 나 알아. 이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모의고사 고3 때 뜬금없는 시를 주면서 보지 않은 시를 준다니까. 거기서 표현법으로 맞는 걸 찾으세요 할 때 빨리빨리 찾는 연습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제가 표현법은 계속 해드리고 시 전체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핵심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 이제 현대시 기억나셨습니까? 너무 오랜만이라 그치? 기억나셨다면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편씩 여러분들 스탠다드 시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면 어렵지 않지? 요거 지우고요. 여러분들 밑에 이것은 핵심이다에 고전시는 해석을 쓰라고 했지만 제가 핵심을 그냥 도식화해서 그려드려요. 제가 그려드릴 테니까 잠깐만 요거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시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도식화해서 보기만 해도 이런 내용이야를 하게끔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필기하시면 쫓아오세요. 자, 우리의 님이 아시겠지만 저기 멀리 서역 산만리의 길을 가셨고요. 그냥 가셨다기보다 흰옷깃을 여며가면서 가셨고 그래서 이른바 파촉산만리라는 표현도 썼네요. 귀촉도라는 표현 때문에. 그리고 저 맨 끝에 하늘 끝으로 홀로 가셨습니다를 보건대 우리 님이 요 표현을 보건대 죽음을 맞이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들이었죠. 그래서 이미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 우리는 이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화자의 입장에서는 한이 맺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이라도 삼아줄 걸이라고 하는 회한의 정서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화자는 님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한의 감정 때문에라도 한스러운 슬픔 때문에 죽어서 이별했어요. 사별의 정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현대시는 결론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얘들아 좀만 참자. 한마디만 하자. 불안해. 끊을까봐. 얘들아 현대시는 고전시보다 쉬워요.
많은 학생들이 학습법을 몰라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난 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고전시는 막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돼서 시간도 더 많이 투자되지만 현대시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좀 더 익숙해지면 되게 빨리 쫓아오실 수 있는데 크게 가시는 거예요. 긍정, 부정. 그리고 내용 핵심 정리는 수업 필수시라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공부하시고 뭔가 내용을 정리, 압축하시고 이러면 현대시는 금방 끝나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거예요. 현대시를 공부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어려운 거지. 그렇다는 소리는 배지 국어 학원의 학생들은 모두 다 현대시 아주 쉽게 통과하시게 될 겁니다. 이 수업 계속 들으셔야겠죠. 잘 들어야겠지.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